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인기 작가이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에쿠니 가오리의 작품 홀리 가든 안에서 두 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 가호는 5년 전에 끝난 사랑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놀랄 만큼 낙천적으로 가호를 흠모하는 나카노가 있죠. 심지어 가호의 친구 시즈에는 연상의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이 소수의 인물들에게 작가는 한없는 애정을 갖고 그녀들의 삶의 매력을 살며시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 천사. 아침에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상황이나 상대에 상관없이 느껴지는 이 상실감은 무엇일까? 하고 가호는 생각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속눈썹을 떨면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비스듬한 언덕길을 걷는다. 이 부근은 길도 외길이고 역 앞의 시끌시끌함이 거짓말인 것처럼 한적한 주택가다. 현관 앞에는 산사나무, 방치된 자전거와 세발자전거. 아, 날씨 좋다. 가호는 느릿느릿 소리내 보았다. 모두들 젠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다. 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출근길의 사람들. 그들과 스쳐 지날 때마다 가호는 야릇한 감회를 느낀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자면 한없는 가벼움 같은 것이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오는 자신을 한없이 무에 가까운 존재로 느낀다. 쑥쑥 너무 웃잘한 대학생 코우군과 방금 전 시무기타자와 역에서 헤어졌다. 코우군은 안경점의 손님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의 인상 좋은 남자다. 오늘은 강의를 안 듣고 하숙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는 가호가 플랫폼으로 내려서자 전철 안에서 손을 흔들었다. 신기한 것은 이 싱그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그러한 존재가 이미 가호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떨려나갔다는 것. 가호는 지난밤의 일은 그야말로 까맣게 잊었다. 이 화창한 아침의 상실감은 코우군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는 걷고 있는 자신의 발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았다. 전철만큼 크지 않으면 추악하다. 가오는 콧노래라도 흥얼대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집에 가면 느긋하게 목욕이나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자. 오늘은 오후에 요코하마에 사는 언니 집에 가기로 되어 있다. 조카의 생일이라서. 회사에 가는 사람들이 끝없이 언덕길을 내려온다. 엄청 쏟아져 나온 슬롯머신의 응구슬 같다. 여느 때 같으면 가오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인 응구슬. 오늘 아침은 자유로운 신분인데 마치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다.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쉬어가기에 걸린 것처럼. 언덕을 다 올라가면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전신주 밑동에 배가 불룩한 검은 비닐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쌓여 있었다. 연두빛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다. 가오는 얼른 손목시계를 보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탄다. 시간을 놓쳐 내버리지 못한 쓰레기만큼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다. 집 앞에 나카노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서 오시죠. 싱긋 웃으면서 일어선다. 넉넉한 회색 바지에 티셔츠, 그 위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있다. 꽤 일찍부터 출동했네. 산책이야? 가호는 이리저리 낙하노를 쳐다본다. 어제 가게에서 본 차림과 똑같다. 물론 가호 역시 그렇다. 뭐 하는 거야? 문을 열면서 묻자 낙하노는 어색하게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산책? 한숨도 못 잔 눈인데 하고 가호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 가호 씨가 보고 싶다고 했지? 나카노는 도쿄 이야기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미안해. 나 이런 거 싫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말이야. 사실이 그랬다. 옛날에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다. 그래서 때로 함께 자는 남자는 물론 수다스럽고 조심성 없는 여자친구들도 친한 시즈에조차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딱 한 사람의 예외를 빼고는. 그래 알아. 나카노가 말했다. 그래 알아. 미안해. 가오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사과하면서 또 한없이 서글퍼진다. 가오는 이런 때 자신이 싫어진다. 코우군가는 태연하게 잤으면서 나카노와는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없다니. 갈게. 나카노는 한 손을 들고 밝은 목소리로 미련 없이 말했다. 두세 번 접어올린 검은 재킷의 소매 밖으로 의외로 투박한 손목이 보인다. 나카노의 손은 아주 크다. 저 말이지? 다음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카노를 불러세웠다. 그래도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후키가 야옹거리면서 가호의 발에 몸을 비벼댔다. 밤새 홀로 지낸 것에 대한 항의다. 그래 그래 알았어. 고양이를 안아 올리고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연다. 나카노는 순간적으로 밝아진 거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에 냉큼 앉았다. 아, 가오 씨의 집은 역시 편안하다. 뜨거운 홍차를 카페오레볼에 따라 마신다. 가오의 위에도 나카노의 위에도 효과적으로 흘러드는 뜨거운 홍차. 차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는다고 가오는 믿고 있다. 비디오는 가게에서 주지 그랬어. 어차피 매일 얼굴 보는데. 가오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비난도 놀림도 아닌 그저 감상이었다. 갑자기 찾아오면 난감해. 면역이 안 돼 있어서. 가오가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듯해서 나카노는 그런 반응에 당황했다. 마주 앉은 채 둘 다 말없이 홍차를 마신다. 정주된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뿐. 시제의 친구도 이렇게 불쑥 놀러 왔었지. 가오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다. 옛날에 같이 살았을 때 말이야. 그랬구나. 나카노는 그렇게만 대답한다. 달리 대답할 말이 없다. 그냥 놀러 오기만 한 게 아니야. 술에 취해서 마지막 전철 놓쳤다고 재워달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러는데 밥 한 끼만 먹여달라. 야, 난 그런 거 정말 어이없더라고. 가오 옆에 자리를 잡은 후키가 털을 핥고 있다. 몸을 구부리고 뒷다리는 유연하게 뻗고. 그런 거 뻔뻔스럽잖아. 안 그래? 그런데 시즈에는 그 사람들을 뻔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뻔뻔하게 여겨줄 수도 있다는 걱정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 하고 가오는 점점 작아지는 소리로 말했다. 나카노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긍정적인 맞장구가 아니라 부정적인 접속사를 섞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이라고 말해놓고 우물쭈물했다.
네가 변명할 건 없어. 가오는 눈에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 순간 나카노는 정말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들떠서 말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다들 갑자기 놀러 왔잖아. 가호야 놀자 하면서 말이야. 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다. 친구들이 모두 먼 곳에 살았다. 그래서 놀러 갈 때는 엄마들끼리 사전에 연락을 했어. 그럼 몇 시에 보낼게요 하고 말이야. 나카노는 내심 놀란 표정이다. 그 표정에 가오가 재밌어 한다.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가 나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아! 하고 가오가 소리를 지르고는 후다닥 베란다로 뛰어나갔다. 가오씨 왜? 그 다급한 몸짓에 당황한 나카노가 주춤주춤 말을 걸자 가오는 맥이 쫙 풀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쓰레기. 그러고는 포기하기엔 아직 미련이 남는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카노는 그런 가오의 등을 바라보면서 쓰레기가 어지간히 쌓인 모양이라고 측은하게 여겼다. 너 때문에 못 내놨잖아. 가오는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자신의 집에 타인이 있다는 게 몇 년 만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그 무렵 스쿠이는 회사에 가는 길에 커피를 마시러 곧잘 가오의 집에 들렀다. 목이 말라서 라고 뻔한 변명을 늘어놓고는 아슬아슬 지각을 면할 시간까지 머물렀다. 가오는 엷은 노란색 모닝컵에 아메리카노를 찰랑찰랑하게 따라주었다. 그 컵은 스쿠이의 손가락에 아주 잘 어울렸다고 가오는 생각한다. 그것은 스쿠이의 색이었다. 스쿠이는 종종 회사에다 감기 걸렸다고 전화할까? 라고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코맹맹이 소리로 들리려나? 가오는 웃으면서 자신의 컵, 스쿠이 컵과 세트인 하얀 모닝컵에 커피를 따른다. 소리내며 떨어지는 행복한 액체, 행복한 향기. 스쿠이는 가오의 집에는 언제 오든 상관없다 여겼다.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가오씨?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나카노가 서 있었다. 그렇게 속상해? 어? 그럼 다음 쓰레기 버리는 날에 내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책임지고 다 버려줄게. 나카노는 가오의 어깨너머로 밖을 보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투로 말했다. 비디오는 무척 좋았는데 나카노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잠들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바닥으로 내려앉더니 끝내는 큰 대자로 쭉 뻗어버렸다. 가오는 결국 혼자서 도쿄 이야기 비디오를 다 봤다. 자글자글하고 애처로운 화면, 히가시야마 치에코, 창문으로 살랑살랑 바람이 들어오고 나카노는 잠에서 깰 기색이 없다. 비디오를 다 보고 나니 1시였다. 가오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카노에게 타월 이불을 덮어주고는 짤막한 메모를 써놓고 아파트를 나왔다. 열쇠는 우편함에, 쓰레기는 내가 버릴 테니까 걱정 마시길.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언덕길을 다시 내려간다. 태양의 위치가 높아지고 동네는 아침보다 고즈넉해서 잠든 듯 보였다. 자전거도 세발 자전거도 아까 그 자리에 있었다. 나카노는 가오가 그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다못해 연애 감정조차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가오는 잠든 나카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한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듯 사심없이 가오 주위를 맴돌 수 있을까? 모른다면 대체 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까?
나카노는 수수께끼다. 그리고 수수께끼기는 하지만 바보는 아니 오히려 똑똑하다니까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조금은 괴로워서 가오는 그쯤에서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마침 역 앞에 다다랐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코우군과 헤어졌다는 생각이 나 가오는 망연해졌다. 오늘 아침에 같은 플랫폼에 서서 그 남자애를 배웅했는데 이렇듯 까맣게 잊어버리다니. 자신에게 무슨 결정적인 결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100년 전의 기억 같다. 같이 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잤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괘씸한 일이다. 가오는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그 대학생이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끝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았다. 폴로 셔츠였는지 트레이닝이었는지 청바지였는지 치노 팬츠였는지 빨강이었는지 파랑이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예컨대 5년 전, 8년 전, 10년 전 그날의 스쿠이의 차림새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역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다. 시부야에서 도요코선으로 갈아타고 멍하게 자리에 앉는다. 불현듯 가오는 견딜 수 없는 피로를 느꼈다. 손발도 머리도 지겨울 정도로 지쳤다고 생각한다. 창밖으로 흐르는 경치, 천장에 매달린 여성 잡지 광고. 이 정도면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일어설 수나 있을지. 개찰구에 언니와 조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카 쿄코의 머리에 조그만 리본이 달려있다. 가오짱! 쿄코는 가오를 가오짱이라고 부른다. 가오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지는 않다. 안녕, 잘 있었어? 무릎을 구부려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했다.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쿄코는 가오의 손가락을 꼭 잡고 15분 정도 걸리는 집까지 가는 길을 깡충거리며 걸었다. 5살 치고는 말도 잘하고 철도 들었다. 아마도 엄마인 미호코를 닮은 것이리라. 가오는 미호코와 4살 차이다. 한눈에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닮았다. 얼굴 생김새보다는 체형, 피부색,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닮았는데 성격은 아주 다르다. 가오는 모든 일에 천방지축이지만 미호코는 어렸을 때부터 착실한 노력파였다. 결혼 후에도 독신 시절에 배운 점자와 수화를 살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이나 전처의 아들과도 그럭저럭 사이가 원만한 듯 했다. 다녀왔습니다. 쿄코는 맨발로 타닥타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의 집은 비교적 넓고 2층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인다. 생일 축하해. 자. 가오가 네모난 선물을 내밀자 쿄코는 환성을 지르며 받아들고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신이 나서 포장지를 뜯었다. 얘는 네가 주는 책을 제일 좋아하더라. 큰 접시에 쿠키를 담으면서 미호코가 말했다. 도서관 그만둔 거 아깝네. 미호코와는 딱히 사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자매였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했다. 대화가 막히는 것이다. 미호코가 결혼한 후부터 그랬다. 요즘 어때? 다 잘 돼가? 대답하고 가오는 눈으로만 웃었다. 가오짱, 책 읽어줘. 쿄코가 어리광을 피우며 무릎에 파고든다. 후키 같다고 가오는 생각했다. 후키보다 커서 무겁겠지만. 여전히 쿠키는 안 먹니? 미호코는 그렇게 물어놓고 가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혼자서 어깨를 축혀 올리며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저렇게 넋놓고 살 건지. 어린애 머리칼은 왜 이렇게 매끈거릴까?
가오는 쿄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한다. 매끈매끈하고 왠지 눅눅하고 뜨겁다. 내년에 벌써 초등학교 입학이야. 미호코는 딸의 얼굴을 남보듯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가호, 네가 다녔던 학교에 시험 보려고 해. 가호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기묘한 공백이 생겼다.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잘 됐네. 여기서 가깝잖아. 그런데 너 다니던 때하고는 달라서 경쟁률이 많이 세졌어. 그렇게 달라졌어? 교코도 불쑥 놀러오는 친구 없이 지낼까? 하고 생각했다. 그럼 몇 날 몇 시에 보낼게요. 하고 수화기에 얘기하는 미호코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나카노의 놀란 표정이 떠오른다. 그래도 교복도 예쁘고 좋은 학교야. 교문으로 가는 은행나무 가로수길, 수초가 흔들리는 도넛 연못, 기둥이 쭉 늘어선 회랑, 엉겅퀴가 피는 뒷마당, 강당에는 커다란 예수상이 있었다. 비쩍 마른 가슴에 상처가 몇 군데나 입을 벌리고 있어서 가오는 굉장히 무서워했다. 어두컴컴한 현관, 신발장, 서늘한 계단. 학교 어딘가에 모자이크로 꾸민 벽이 있을 거야. 입학하면 가서 봐. 우리 학년 졸업작품이었어, 그거. 졸업작품이 뭐야? 이모네 학년이 졸업하면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미호코가 학교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듯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가오를 돌아보면서 공연한 소리 하지 마 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떨어지면 가엾잖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니까. 가오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오가 만든 모자이크는 천사가 선체로 분홍색 하늘을 나는 모양이었다. 천사는 손에 나팔을 들고 입을 벌리고 노래를 부른다. 밥 먹고 갈 거지? 미호코가 가오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만 갈래? 가오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 않은 듯했다. 내일은 출근도 해야 하고 변명하듯 말을 덧붙이자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벌써 가는 거야? 그렇게 부르퉁하게 말한 것은 쿄코였지만 정말 불만인 사람은 미호코라는 것을 가오도 알고 있었다. 가오는 친척이란 말이 아무래도 잘 와닿지 않았다. 남의 가족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또 올게. 현관에서 조카에게 인사한다. 잘 있어. 언니에게도 미소와 함께 그렇게 말하고 가오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돼 있는 묵직한 현관문을 열었다. 형부에게도 안부 전해줘. 벌써 해가 기울었다. 돌계단을 내려와 대문을 나선다. 발치에 돋아있는 가느다란 달래줄기. 나카노는 이제 일어났을까?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 금기. 눈을 떴더니 6시 2분 전이었다.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일요일인데 하고 생각했더니 아침부터 피곤했다.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은 시즈에를 절망적인 기분에 빠뜨린다. 싫어도 자신의 결함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눈을 감으면 잠이 더 달아나. 어쩔 수 없이 벌떡 일어난다. 이불이 파삭하고 마른 소리를 냈다. 카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간다. 생수와 야채 주스를 컵에 한 잔씩 따라 마시고는 숨을 내쉬고 목을 휘휘 돌린다. 어깨가 조금 결렸다. 라디오를 켜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2개 꺼내 삶는다. 시즈에는 눈두덩을 꾹꾹 누르고는 눈꺼풀 속에서 기묘하게 생긴 소용돌이 무늬가 흐르는 것을 본다. 검은색과 하얀색의 소용돌이 무늬가 반짝거린다.
아침은 딱 질색이다. 양말을 벗고 두 손으로 발끝을 가볍게 주무른다. 이제 막 10월이 되었는데 무지 외반증이 있는 시즈의 발은 벌써부터 싸늘하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냉하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양말을 신고 자는 습관마저 몹시 서글프게 느껴졌다. 충분히 삶은 계란 2개를 까서 먹고 비타민 E와 칼슘 정제를 먹은 후 신문을 펼쳤다. 진하게 탄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전화벨이 인정사정 없이 울렸다. 소리를 작게 줄여놓았는데도 전화벨 소리는 늘 신경에 거슬린다. 움찔하고 놀라 불쾌했지만 잠시 후에는 서서히 기쁨이 차올랐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전화를 걸 사람은 세리자와밖에 없다. 여보세요? 세리자와는 그 한마디로 시즈의 귀를 따스하게 적신다. 낮은 목소리. 내가 자는 거 깨웠나? 그렇게 묻지만 조금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아니, 그래. 잠시 침묵이 있고 이번에는 시즈애가 물었다. 화랑에 있는 거야? 어. 뭐 하고 있는데? 위스키 마시고 있어. 아침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세리자와가 소리 없이 웃는다.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세리자와는 별 말이 없다. 지난주에 수틴전에 다녀왔어. 그랬어? 파란 옷을 입은 아이란 초상화가 좋더라. 그리고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색상이 아주 화려한 집 그림도 좋았고. 세 번째 침묵. 시즈에는 씁쓸하게 웃는다. 무슨 말이든 좀 해봐. 할 말이 없다. 고 세리자와는 말했다. 그럼 왜 전화했어? 라고는 묻지 않았다. 농담이라도 그럼 전화 걸지 않을게 란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가슴이 뭉개진다는 것을 시즈에는 잘 알고 있다. 오랜만이지? 이제야 전화에 익숙해진 듯 세리자와가 친근하게 말했다. 시즈에는 참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달이나 만나지 못했다. 목소리를 듣는 것도 2주 만이다. 이렇게 뜸해도 나는 상관없지만 시즈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세리자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세리자와는 아무 대꾸가 없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서로 얼마나 변해 있을지 기대되잖아. 변명하듯 시즈애가 설명했다.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지 말이야. 전에 언젠가 세리자와를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멋져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잠자리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지만 세리자와란 존재 덕분에 만날 때마다 발전하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또는 발전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세리자와가 인정해준 듯해서 기뻤다.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세리자와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키득키득 웃었다. 미래지향적이군. 시즈에다워. 시즈에는 자신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 자신도 만질 수 없는 부드러운 장소에 너무 자잘해서 무슨 가루 같은 가시가 무수히 꽂히는 것을 느꼈다. 세심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데도 세리자와의 말은 입자가 되어 쏟아진다. 나 45이야. 세리자와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더니 정색을 하고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안 변해 라고 덧붙였다. 시즈에는 심장이 쫙 조여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기척을 느꼈는지 세리자와가 다시 말했다. 더는 성장의 여지가 없는 거지. 웃으면서 얼버무리려 한 말일 텐데 그 한마디가
역효과였다는 것을 세리자와도 알았다. 시즈에는 그것이 과연 나의 탓일까 하는 의문을 삼키고 말했다. 하긴 그러네. 세리자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고 반성하면서 또 이러네 하고 시즈에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등이 서늘했다. 그 무언가를 찾아내려 하자 가슴이 술렁거렸다. 요즘 여기 일이 좀 바빠서 세리자와의 말투가 바뀌었다. 그래도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든 한번 갈게. 정말? 그렇게 되묻는 시즈에의 목소리가 자신도 뜻밖일 만큼 들떴다. 그때쯤 다시 전화할게. 그래요. 시즈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올리브색 양말을 신은 발이 보였다. 그럼 끊는다. 세리자와는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쇼노스케로서는 헤어진 지 7년이 지났는데 일요일에 이렇게 갑자기 불러내면 곤란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시즈에가 우정을 신뢰하고 있는 이상 괜히 곤란해하면 오히려 어색하다. 시즈에는 긴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쇼노스케라도 전화 받아서 다행이다. 커피잔에서 고개를 든 시즈에가 쇼노스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여자친구를 불러내자니까 좀 그래서. 쇼노스케가 동그란 안경 속에서 웃는다. 그랬구나. 여자애들은 결혼하면 결국은 소원해진다니까. 나도 조심스럽고 상대도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고. 쇼노스케는 결혼한 남자는 별 생각 없이 불러내는 시즈에의 대담함을 대단하다 생각하는 한편 그 무심함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가끔 말야 검고 풍성한 머리칼을 쓱 끌어올리고는 은근하게 시즈에가 말한다. 가끔은 참 궁금해. 30살 독신 여자들은 쉬는 날에 대체 뭘 할까 하고 말야. 쇼노스케는 카페오레를 마신다. 화장기 없는 시즈에의 피부에 은색 귀걸이가 잘 어울렸다. 시즈에는 창밖으로 멍한 시선을 옮기고는 스스로 대답했다. 뭐 대충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러겠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영화도 없고 쇼핑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쩌나 모르겠다. 창밖 테라스석은 손님들로 꽉 차 있다. 게다가 나처럼 영화도 쇼핑도 싫어하면 그림도 그리기 싫고 수영장에도 가기 싫으면 뭘 하고 지내나 몰라. 시즈에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쇼노스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시잡다는 듯이 씩 웃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시즈에는 다시 창밖을 본다. 아무 일 없어. All right이야. All right. 정말 everything is all right이다. 시즈에는 커피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오늘 아침 세리자와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파삭파삭하고 낮은 그러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시즈에는 세리자와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래? 잘 돼가는 모양이로군. 물론. 시즈에는 눈을 더 크게 떴다.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 어린애 같지나? 많이 변했네. 비난조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시즈의 표정이 슬며시 흐려지는 것을 본 쇼노스케는 조금 당황했다. 아,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시즈에의 애인이 이런 시즈에를 보면 사랑스럽다고 여기겠지 하고 말이야. 조금은 샘도 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 쇼노스케는 하하하 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변하는 게 당연하잖아. 투박한 은반지를 몇 개나 낀
긴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두세 번 끌어올린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잖아? 그건 그렇지. CJ의 기세에 눌려 쇼노스케는 그렇게 대답했다. 지난주에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콘서트에 갔었어. 그랬어? CJ는 천천히 미소 짓는다. 처음 만났을 무렵 쇼노스케는 고전음악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뭐 연주했는데? 말러. 소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러. 그랬구나. 시즈에가 또 미소 지었다. 그런 얼굴 오랜만에 보는데 쇼노스케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우고는 커피를 마신다. 나갈까? 일어나 계산서를 집으면서 시즈에가 말했다. 나 지금도 토마토에 마요네즈 묻혀 먹어. 쇼노스케의 영향이지. 이번에는 쇼노스케가 난감해했다. 쇼노스케는 마요네즈를 좋아해서 학생 시절에는 밥에 마요네즈를 쭉 짜서 먹기도 했다. 마요네즈의 맛을 시즈에에게 역설한 기억은 있지만 지금은 거의 먹지 않는다. 같이 사는 사람이 마요네즈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 됐어. 내가 낼게. 이 정도는. 시즈에의 손에서 계산서를 빼앗으며 쇼노스케는 주머니 속을 뒤져 1,000엔짜리를 꺼낸다. 지금은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는 자신이 굉장한 배신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화창한 하늘 아래 10월의 요요기 공원은 아름다웠다.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하면서 프리마켓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이르자 시즈에가 울타리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으로 들어가 철퍼덕 앉았다. 여전하군. 옷에 뭐가 묻을 텐데. 피식 웃으면서 쇼노스케도 옆에 앉는다. 멀리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남자 둘이 춤을 추고 있다. 아 하고 뭉개지는 소리를 내면서 쇼노스케가 두 팔을 쫙 벌리고 벌렁 누웠다. 야, 평화롭다. 시즈에는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쇼노스케를 내려다보고는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한 이 남자친구가 안경을 벗으면 찰리 채플린을 닮았다는 것을 문득 떠올렸다. 세리자와가 보고 싶었다. 온화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은 세리자와를 지금 당장 만나고 싶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은 늘 한 곳으로 귀착된다. 떨어져 있어도, 아니 떨어져 있기에 더욱 자신이 세리자와에게 물론 정신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속해 있다. 그런 생각은 시즈에를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만든다. 세리자와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자신이 분하고 화도 나지만 그것은 너무도 감미로운 분노가 아닐까 하고 시즈에는 생각한다. 쉬는 날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거 말인데 두 팔을 베개 삼은 쇼노스케가 말했다. 가오에게 물어봤어? 아니. 시즈에는 마음속으로 부르퉁해져서 한숨을 쉬었다. 쇼노스케는 왜 툭하면 가오를 들먹거리는 것일까? 남자를 만나겠지 뭐. 지금 우리처럼? 시즈에가 미간을 찌푸렸다. 농담해? 그럼 애인을 만난다는 뜻이야? 아니, 애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즈에는 일어나서 청바지를 툭툭 턴다. 가오는 요즘 나카노와 지낸다. 전화를 걸면 늘 가게로거나 아파트로거나 도중에 나카노가 등장한다. 여보세요? 시즈에 씨? 누군지 알겠어요? 그 느긋한 목소리. 물어보면 될 텐데. 일어나 몸을 털면서 쇼노스케가 또 말했다. 쉬는 날인데 보고 싶은 영화도 없고 쇼핑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시즈에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앞서 걷기 시작한다. 그런 걸 어떻게 물어? 참네. 쇼노스케는 우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묻는 건 금기야, 금기. 단호히 말하자 쇼노스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왜 그런데? 시즈에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는 우둔하지만 온화하고 푸근한 남자 사람 친구와 나란히 걸었다. 여자들 사이에는 금기가 많아서 탈이다. 사실은 가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몇 가지나 있다. 쉬는 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 말고 좀 더 묻기 어려운 스쿠이, 세리자와 나카노, 가오의 기분, 그 변화, 가령 그날 이후 스쿠이와 연애했던 5년 세월을 후회하지는 않는지, 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지, 세리자와에게 푹 빠져있는 시즈에가 가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가오는 스쿠이를 정말 용서했는지, 그리고 시즈에에 대해서는 있지. 센다가야역 앞에 있는 유하임까지 되돌아가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시즈에가 물었다. 같은 남자가 보기에 스쿠이 씨 어땠어? 매력적이었어? 스쿠이 씨라니? 가오 씨의 그 사람? 시즈에는 쇼노스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 그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글쎄, 잘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 보통 사람. 신사 앞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쇼노스케의 RV에 오른다. 짙은 감색 차체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시즈에는 지붕에 손가락 자국을 내고는 쇼노스케는 옛날부터 야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평범하다는 거지. 문을 열자 햇살 아래 방치된 차 특유의 냄새가 풍겼고 시트는 따끈했다. 평범. 비범한 설명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즈에는 안전띠를 맸다. 제대로 끓인 짙은 원두 커피를 찻잔에 따르면서 그 소리와 향에 시즈에는 단박에 안심한다. 찻잔은 스리자와가 직접 구운 것이다. 언젠가 함께 신슈를 여행하면서 친구의 가마에 들렀다가 기념으로 만들었다. 하얀 벽, 동그란 벽시계, 광목 커튼, 큼지막한 작업 책상. 이곳은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장소다. 플레이어에 베토벤을 집어넣고 음량을 낮게 줄인다. 쇼노스케는 스쿠이를 평범하다고 했다. 공정하고 선량한 쇼노스케가 그 이상의 말로 칭찬할 수 없다면 스쿠이는 그저 그런 남자다. 틀림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즈에는 지금도 우라통이 터진다. 가오도 물론 무책임하고 제멋대로고 도덕관념도 희박하고 멍청하다. 더구나 스스로를 그냥 방치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남자에게 속을 다 내주고 혼을 잃어야 할 여자는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시즈에는 기억 속의 가오를 쳐다보았다. 교복의 옷깃, 검은 책가방, 따내린 보드라운 갈색 머리. 기억 속에서 가오는 입을 고집스럽게 딱 다물고 시즈에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다. 언제부터 금기가 생겼을까? 피해야 할 얘기거리가 하나둘 늘어난다. 지금은 가오나 시즈에나 서로의 남자에 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묻지도 않고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가 두려운 것이다.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튼 가오는 그런 남자를 빨리 깨끗하게 잊어야 한다고 시즈에는 생각한다. 가오에게도 올바른 남자가 필요하다. 올바른 남자. 세리자와 같은? 크로이처 소나타가 낮게 방안을 흐른다. 시즈에는 의자를 창가에 놓고 앉아서 사람 없는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한 손에 찻잔을 움켜쥐듯 잡고서 커피를 마신다. 다음 주에는 세리자와를 만날 수 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은 주로 연애소설로 소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의미의 연애소설이 아닌 오히려 연애로 상처를 입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허망한 운명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연애 감정보다는 배려와 위로로 맺어진 위태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